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시고 PPT 화면이 공유가 되고 있으면 설명에 참여할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뭐 좀 불편하신 분이 있으면 채팅창 통해서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오디오 문제는 대체로 이제 그 수신기 쪽에 볼륨을 높여주시거나 아니면 이어폰을 꽂아주시거나 하면 해결이 되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불편하신 분이 없으면 20초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면 다행입니다. 네, 스펙과 면접의 모든 것. 오늘은 기회균형 전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펙과 면접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설명회를 한 게 2020년이었으니까요. 19년인가? 20년인가? 그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5년 정도 진행을 했는데 기회균형 전형에 대해서는 처음 말씀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우선 기회균형 자체가 정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전형이 아니다 보니까 특히 이제 대치동을 중심으로 활동하다 보면 사실 기회균형 전형은 메인 전형이 아니죠. 주된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일단 그 데이터가 쌓이기 힘들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거는 이제 간혹 제가 어쨌든 만나기는 만나는데 뭔가 패턴을 잡기에는 네,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항상 이제 이 기회균형이 범위가 되게 넓잖아요. 학교마다 다양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이제 항상 저희 첫 번째 일단 시작하는 말씀이 뭐냐면 근데 이 전형은 예측 가능성이 가장 떨어집니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려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전형이 이렇게 보통 막 이렇게 쪼개져 있던 전형들이 좀 합쳐지는 경향이 있어서 나름 덩어리 볼륨이 좀 됐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재작년부터는 이제 뭐 이 기회균형 전형으로 면접을 준비한 친구들이 조금씩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좀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전형들에 비하면 아직은 매우 좀 부족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는 게 저한테도 의미가 있고 또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또 어쨌든 수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뭐 대부분 제 밴드나 뭐 카톡방 통해 들어오실 것이기 때문에 따로 제 소개를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뭐 기본적인 포맷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형 스펙과 면접 설명에서 요 포맷을 따라가죠. 일단 전형의 연속성과 변화라고 해서 일단 뭐 통합 증원 돼서 일단 전형이 좀 어떻게 올해 치러지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합불 패턴과 사례. 아마 오늘 주된 내용은 좀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3년 정도 동안 만났던 친구들의 합불 패턴과 사례. 그래서 이제 과연 이게 그냥 일반 전형으로 썼을 때보다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면접 기출과 후기 분석인데요. 서울대는 이제 뭐 서류 기반 면접이긴 하지만 연고대는 제시문 면접을 치르죠. 특히 이제 제가 작년에 좀 각양각색의 이 면접을 준비한 친구들을 이 기회균형이나 어쨌든 그런 기회나 이쪽 전형에서 좀 만났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당장 이 전형을 쓰려는 친구들 네, 면접 얘기 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중장기 계획으로 이제 고민하고 계신 고의를 위한 시간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대략 제 설명은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지금 궁금하신 점들은 채팅창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이러이러한 경우인데 이 전형 자격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일단 이거는 다 꿰고 있지를 못합니다. 사실 너무 다양하고 이제 그 전형의 자격 요건도 학교마다 다양하고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제 답변을 그대로 믿고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거는 이제 해당 대학교 입학처에 문의하셔야지만 뭔가 권위 있는 답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심지어 입학처에서도 뭔가 틀리게 말해줘서 나중에 난리 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 자격 요건에 대한 거는 일단 오늘 질문에 조금 배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 알지도 못하거니와 예, 좀 이제 그 권위 있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형인데 연속성과 변화의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 뭐 서울대만이 아니라 어쨌든 전체 기회균형 전형이 어쨌든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쨌든 저는 오늘 수시 중심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보시면 이제 뭐 지역적, 경제적, 개인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극적인 자세와 열정, 도전 정신을 통해 이를 스킬로 극복해 우수한 성취를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입니다. 농어촌 저서도 국가보훈 대상자, 서해 5도 자립전 농생명 고문 시험자 를 대상 운영합니다. 저도 사실 이 학생들 다 만나보지 못했고요. 이제 제가 이쪽 경력이 10년이 넘어가는데 농어촌과 저서도 국가보훈까지는 만나봤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지원
2를 가지고 있는 전형이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가 이 전형 정을 나타내주고 있고, 그래서 이 기회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졸업 예정자 혹은 이제 졸업생까지 좀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구체적인 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좀 개별적으로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뭐 미대랑 음대는 조금 이해적일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1단계 성적 70%로 2배수를 뽑은 다음에 면접 30%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지원을 한다. 아까 면접이 30이다.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서류 기반 면접, 소위 말해 생기부 면접을 보게 됩니다. 서울대 이제 직유는 왜 생기부 면접이고 저기 뭐죠? 일반 전형 문제의 풀이형 지시부 면접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일단 서류 기반 면접을 본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음, 여기 이제 뭐 기반 면접,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나와 있고 지원자 한 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본다. 그리고 제출 서류를 토대로 서류 내용을 확인하고 기본적인 학업성을 평가한다. 그리고 이 사범대학은 인적성 면접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의대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면접 보는 거고, 요거는 그래서 사실은 지역 균형 면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니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그 면접, 우리 과에 왜 왔어요? 그 스타일의 면접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인원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저기 뭐 있는 계열로 뽑는 14명, 그다음에 과별로 이 정도 인원들이 배분이 되어 있고요. 생각보다 꽤 됩니다. 생각보다 꽤 돼서 왜냐면 이제 전형을 쪼개놓다 보니까 인원들이 되게 점점 줄어져 있는데 어쨌든 꽤 그래도 인원들이 되고요. 숫자가 따져보면. 그래서 사범대 같은 경우에 각 과별로 한 명씩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인원들이 분포가 되어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입결이 사실 큰 의미를 갖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런 뭐 8명 뭐 이렇게 되면 그래 좀 난데 대부분 뭐 2명, 3명 이렇잖아요. 여기는 사실 입결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해마다 워낙 변동도 심하고 뭐 어떤 때는 4점대가 되기도 하고 물론 학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떤 때는 1점대가 떨어지다 막 이러기 때문에 사실 입결이 좀 큰 의미가 갖기 어려운 게 기본적으로 이 기균에 좀 기균은 소위 말해서 배치 컨설팅을 한다고 해서 좀 어려운 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연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연대는 이제 여기도 총 인원 따져보면 아까 서울대가 인원이 179명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수시가 전체적으로 한 2,000명 조금 넘는데 그 중에서 한 180, 한 거의 10%가 조금 한 7, 8% 정도가 선발을 하고요. 여기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에 186명.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니까 좀 볼륨이 되죠. 과별로 쪼개놓고 보면 되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나와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거 연세대학교 이제 입학 설명의 PPT인데 이렇게 나와 있죠. 세부 지원 자격은 연세대학교 수시문제학과. 그래서 이제 이게 지원 자격이 되게 조금 혼동이 올 수 있는 게 제가 작년에 이제 작년에 좀 유난히 기균 친구들이 좀 여러 명 왔었어요. 면접관 때 특히 여러 명 왔었는데, 근데 같은 고등학교인데 어떤 친구는 뭐 12특이 되고, 농어촌인데, 농어촌 뭐가 되고, 어떤 친구가 안 되고, 뭐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개별적인 요건들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친구들 쓰는 전형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1단계 60%, 2단계 40%.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르죠. 서울대하고. 연대는 뭐가 다르냐? 일단 여기는 그 2단계에서 면접 반영비 40% 올라가고 그다음에 여기는 재심은 면접을 봅니다. 재심은 면접. 그래서 이 문제 중에서 한번 보실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서울대 연대 고대 말씀드리는데 서울대는 서류 기반 면접이고 연대와 고대는 재심은 면접을 본다. 그리고 이제 전형 일정상으로 보면 이 면접이 여기 나와 있죠. 10월 26일. 그래서 이제 요때 특기자 이제 유지랑 같이 구했네요. 작년에 이제 11월 첫 주였었는데 조금 달라진 건 있네요. 어쨌든 요때 그러니까 수능 전 면접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전형별 경쟁률을 보면 기회균형 전형이 낮지 않습니다. 네, 낮지 않고요. 상당히 경쟁률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뒤에서는 말씀드리겠지만 기회균형 전형이 뭔가 일반 전형보다 쉬운가요? 그래서 쉽다는 얘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에버리지 그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친구들이 붙나요? 물어보시면 그거는 이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이제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친구들이 붙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건 맞지만, 그러니까 일반형을 썼으면 안 될 친구들이 붙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친구들이 일반 전형도 같이 붙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쟁률 여러 가지 이제 친구들 면에 봤을 때, 그렇지는 않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덩어리가 커져서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예를 들면 뭐 연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원투로 나눠져 있었는데 올해 이제 합쳐졌잖아요. 그렇게 이제 합쳐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에버리지 퀄리티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경쟁이 이제 광범위해지는 거니까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형별 등록률을 봐도 상당히 높죠. 이제 사실 뭐 연대를 기회균형을 됐다 그러면 사실 뭐 빠질 곳이 뭐 서울대 정도인데 이제 고 인원 정도만 빠지니까 그런 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건 다 학교 측 자료입니다. 제가 가지고 뭐 제가 임의로 나온 자료는 아니고요. 그리고 뭐 학교별 충원율 나와 있는데 계열별 인문사회 자연 특별히 기후의 균형이라고 해서 뭐 다른 활동 우수 전형이나 추천형하고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4년에는 위치학 쪽에서 추천이 돌았네요. 보통 잘 안 도는데 학교 측 자료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세부 지원 자격별로 입시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요게 조금 더 관심이 있을 수 있는 자료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중고교 농어촌이 있고 뭐 초중고교 농어촌이 있고 한부모 가족 차상위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어쨌든 제일 많이 보이는 거는 초중고 농어촌 요게 제일 많죠. 37, 지원자 30.2%인데 합격자는 이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중고교만 따졌을 때는 뭐 거의 지원자 합격자비 비슷하게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다 쪼개져 있을 때는 이제 사실은 요 한 칸이 경쟁을 하는 거니까 그 안에서 조금 이제 일반적인 이제 그 에버리지 퍼포먼스보다 안 좋은 친구들 됐었는데 이걸 이제 합쳐버리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농어촌 초중고 이 전형을 준비한 친구들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겠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위치만 농어촌에 있다 뿐이지 이게 뭐 말들이 좀 많았잖아요. 저기를 농어촌 전형을 주는 게 맞냐? 저기는 뭐 거의 도시인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 뭐 남양주 이런 데가 약간 왈가왈부하기도 했었고 그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친구들이 퍼센테이지를 좀 많이 차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특히 이제 농어촌으로 이제 제가 만나는 친구들은 대부분이 저도 그 케어 친구들 한 80%는 농어촌 그 카테고리에 들어간 친구들이었는데 친구들은 사실은 이제 일반적 뭐 연대 예를 들면은 활동 무수는 조금 힘들죠. 뭐 추천형이라든지 그러니까 교과 전형 추천형이라든지 뭐 고대 추천이라든지 이런 전형들도 같이 쓰거든요. 이때 보시겠지만 그래서 사실 거기서도 뭐 결과가 나쁘진 않아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이 친구들이 많이 강세를 보인다. 경쟁력 있는 경우가 많다. 자, 다음에 고려대학교로 가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이제 고른기회 전형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연세대도 기회균형과 고른기회 두 개가 있어 좀 헷갈리는데 이제 이 두 개가 이제 서로 상응하는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199명 꽤 되죠. 꽤 됩니다. 이렇게 이제 뽑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변경사항 보면은 지금 이 고른기회 전형에서 면접 반영 비율이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면접 반영 비율이 확대가 됐다는 얘기는 좀 더 변별을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면접이 더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99명을 뽑고 뭐 지원 자격은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 학생, 사회배려자, 자립지원 대상자.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만나는 친구들은 한 80%는 농어촌 학생, 요쪽 자격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이었습니다. 50대 50가 그리고 재시문 기반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고대는 지금 면접이 계열적합 전형만 남아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면접 전형을 재시문을 남겨놨다는 거는 여기서 좀 확실히 좀 애들을 가리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서류 평가 요소들이 나와 있죠. 학업 역량, 자기개발 역량, 공동체 역량. 그래서 이걸 보고 뭐 내신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라고 하시는데 어차피 이 전형에 들어오는 친구들은 내신은 다 비슷하게 맞춰서 들어오죠. 항상 학종이라니까 일단 뒤에서 학종인 걸 좀 강조하고 싶고요. 내신만으로 가는 전형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시를 뭐 여러 해 치르시는 게 아니니까 입시를 한 번 치르시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눈에 보이는 게 내신이니까 자꾸 거기에 집착하실 수밖에 없는데 내신이 다가 아니라 이거는 어차피 비슷하게 맞춰져 있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뭐 대부분 대부분 상당수가 여기가 이제 일반고 친구들이니까 내신은 사실 비슷하고 그럼 결국 이제 이쪽에 계열 관련 역량, 탐구력 이런 것들로 공동체 역량은 다 괜찮죠. 어쨌든 고대 중에 쓸 친구들이면 사실은 이제 제가 변별을 많이 보는 요소는 요 요소입니다. 자기개발 역량 쪽에서 이 탐구력 쪽을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 상대적으로 이 친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요거는 이제 후반부 1, 2학년 파트에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반영이 되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케이스를 좀 가보죠. 그래서 이건 잠깐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건 제가 프로파일을 정리를 한 건데 보시는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전과목 내신입니다. 1점 중후.
그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연대는 경영과 논문을 썼고 무슨 전형인지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대는 경영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서울대 자전, 연대는 언론홍보, 고대는 영문을 썼어요. 자, 그리고 어쨌든 전체적 내신 특성, 그다음에 뭐 관련 수상이나 대회 참여, 교내 활동, 그다음에 동아리, 뭐 그다음에 RNA가 이제 저희 탐구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 관련 뭐 다른 기타 등등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잠깐 보실 시간 드릴게요. 자, 우선 왼쪽 친구부터 한번 가볼까요? 그 전반적으로 생기부는 경영 쪽으로 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경영 쪽으로 되어 있는 친구고, 그래서 저는 이 친구 이제 결국 연고대를 다 썼는데 어떻게 쓰느냐? 일단 기균 쪽은 약간 소신 지원 내지는 자기가 가장 원하던 전공 쪽 쓴 거고요. 그다음에 연대 교과하고 고대 교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맞춰서 쓴 거죠. 맞춰서 써서 이제 해봤는데 연대는 이제 1단계는 됐는데 면접에서 안 됐고요. 고대는 아예 안 됐습니다. 이건 저는 이게 사실은 노문과가 서류 20% 영향이 거의 없기는 한데 이 친구가 이제 너무 없어서 진짜 어학 관련 너무 없어 떨어지는 생각을 하고 한양대 같은 경우는 못 붙었죠. 네, 한양대가 오히려 이제 추천을 했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친구의 일단 특징으로 잡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기균이라고 하더라도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학종이라는 겁니다. 학종이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기균 쪽 봤을 때 내신은 어쨌든 1점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신에서 밀릴 건 없었고요. 그다음에 생기부 자체도 경영 쪽 생기부였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좀 아쉬웠던 건 저는 뭐 연대 논문도 왜냐면 거긴 다 숫자로만 가는 거니까 이 숫자로 봤을 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붙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면접이 조금 들락날락했어요. 잘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이 연대에는 면접을 그때 좀 못 봤어요. 본인이 보고 와서도. 그러니까 이게 연대가 교과 면접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기균 면접을 봤거든요. 사실 문제 난이도도 보면은 오히려 기균 문제가 더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건 더 잘 풀었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생기부의 중요성 그다음에 면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친구다. 왼쪽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연대고대 기준은 초합을 했고요. 연고대 영문은 안 됐어요. 이제 안 됐고, 그다음에 뭐 서울대도 이제 서울대도 안 됐고, 한양대 중대 같은 건 초합을 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입시 공학적으로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요소가 있는데, 우선 그 고대 영문 같은 경우는 이 친구는 이제 미디어나 이제 그쪽으로 생기부를 이제 많이 갖춰져 있었던 친구였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연대 고대는 둘 다 이제 그쪽을 썼죠. 연대 언론홍보 영상, 고대 미디어는 초합을 했고요. 이제 본인은 될까 되게 걱정을 했었는데 그리고 정작 본인이 이제 그래도 되겠지라고 했던 건 사실은 연고대 영문이었는데 연대 영문은 아마 이제 이 내신상에 봤을 때 이제 아마 그 과목 구성상이나 그 선택 과목 쪽에서 아마 좀 감점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 고대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말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래도 뭔가 문학 관련된 활동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영어가 일이긴 한데 문학 관련된 활동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20% 서류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 있지 않나 싶었는데 실제로 안 됐고 그래서 일단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영어대 같은 경우 저는 별 문제 없으면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기교는 왜냐하면 워낙 생기부가 그쪽으로 거의 올인이 돼 있는 경우였기 때문에 그런 경우였다고 보고요. 사실 저는 한양대나 중앙대는 굳이 썼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문제가 좀 있었죠. 그래서 그랬었고 그다음에 하나 아쉬운 건 여기 이제 선울대 자전을 갖고 좀 이제 이게 있었는데 저는 서울대도 그냥 언론 정보를 쓰자고 했거든요. 생기부를 살려서. 근데 이제 그 언제나 등장하죠. 특히 이제 입시에 조금 무심한 학교에서 야 작년에 우리 학교에서 기균 자전이 됐어. 그러니까 너도 써봐. 근데 이제 그건 선배가 된 거고 그 선배 생기부가 어떤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자전을 써도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그냥 언론 정보를 도전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이제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경제랑 영문과 나와 있는데 이과도 뒤에 좀 있긴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어, 친구가 고 일단 이과를 좀 먼저 보죠. 이과를 먼저 좀 봐서
자, 왼쪽과 오른쪽 친구 가지고 왔고요. 왼쪽 친구도 마찬가지로 약간 경기권의 농어촌에서 썼던 친구였고, 오른쪽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지금 좀 지방 친구입니다. 지방 친구였고요. 뭐 내신은 구성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었고,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연대 안 됐고 고대는 이제 추합으로 했던 케이스 오른쪽 친구 보면,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제가 알기로는 이 고대 저기 교과 전형 추천 썼거든요. 근데 이제 최저를 못 맞춰서 그건 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는 어쨌든 붙었다. 붙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쨌든 친구가 생기부가 괜찮았었고 면접은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초학까지는 못 갔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요 전형에서도 어쨌든 우리가 딱 봐도 뭔가 그 공대 생기부구나라는 느낌이 드시죠. 예, 그런 느낌이 있는 거고, 왼쪽 친구는 뭐가 되게 없어요. 어, 이제 학교 레벨을 감안하면 뭐 사실은 이 구반이나 이 안팎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친구는 약간 내신만 몇 지원한 건데 아예 1차도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이 기회균형 전형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점점 전형별로 이렇게 벽을 터놓고 합쳐놓으면 여기서도 어쨌든 그 약간 하이어라키가 형성이 되거든요. 센 애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걔네들이 대충 일반 전형으로 써도 이제 1단계 정도 통과되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신다면 이제 학종 생기부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기본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최근에 강조되는 탐구력이라든가 심화 탐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갖춰서, 그리고 내가 어느 쪽으로 그런 게 있는지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입결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이제 아예 그냥 뭐 내신만 보고 쓰거나 내신 완전 무시하거나 그러고 그냥 쓰시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내신도 내신이지만 이런 이제 어떤 흔히 이제 과거에 얘기한 정보 적합성 혹은 이제 앞서 고대 PPT에서 보셨 최소한의 계열 적합성 정도는 갖고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과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조금 이제 과거 케이스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면접 기출과 후기, 면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면접에 대해 좀 드릴 말씀이 많아서 가지고 왔는데, 우선 서울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이제 서류 기반 면접과 재시험 면접 중에 서류 기반 면접을 보죠. 그리고 아마 그 보통은 이제 기획을 쓰는 친구들이 뭐 연대 고대에서 끝나기보다는 그 다음에 나오는 뭐 경희대, 중앙대까지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서류 기반 면접은 어쨌든 보통 하나 이상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면접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원자 한 명을 대상으로 국세 면접이 실시가 되는 거고, 제출 서류를 토대로 서류 내용을 확인하고 기본적인 학업성을 평가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번 이 면접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번에 직위 면접이긴 한데, 자, 이런 거죠. 생기부에 봤더니 여기 보니까 플라톤의 국가를 읽었다고 생각하는데 국가에 보면 음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 봐요. 근데 이제 애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안 읽었는데. 안 읽고 쓴 그 책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뭔가 본인이 이제 윤사나 생윤식에 배운 내용을 둘러댄다. 음. 그랬더니 그 밑에 책을 또 물어봐요. 그 밑에 있는 책 물어볼게요. 휴대폰의 눈물을 읽었다고 했는데 이 책에 대해 말해보세요. 이건 도서 목록을 보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도서 목록 보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친구가 책을 읽고 뭔가 뭐 발표를 했거나 보고서를 썼거나 그런 내용 토대로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답변을 했겠죠. 그래서 다시 추가 질문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책에서 응용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인권 불평등의 얘기를 인권 문제 연결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보고, 그랬더니 반응이 얘가 뭐라고 답을 했더니 세계화와 관련된 건 아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서류 기반 면접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그냥 준비된 걸 물어보는 데 의미를 뒀거든요. 뭐 지원 동기 뭔가요? 고등학교 때 이런 활동을 했는데 이걸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의 입학처에서 뽑아준 한 질문 7개에서 9개 사이, 뭐 많으면 10개까지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보고 답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서울대는 이전부터 그러긴 했지만 굉장히 꼬치꼬치 물어봅니다. 네, 답을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단순히 과거에처럼 학교에서 뭔가 Q&A를 준비하고 그거를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외워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약간 파생되는 연습을 충분히 하고 가실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면접은 뭐 서울대 기회균형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 1단계 합격 후에 준비를 하셔도 괜찮고요. 왜냐하면 한 3, 4일 정도 집중하면 되니까, 이게 정말 빨리 준비를 한다고 하셔도 어쨌든 생기부가 완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생기부거든요. 질문 범위가. 그래서 그게 완성된 다음인 뭐 아주 빨라야 이제 보통 추석 연휴쯤 되죠. 원서 접수 끝나면 그때쯤 준비를 하셔도 충분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서류 기반 면접은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뭐 관련 질문들 정리해 놓은 거고. 그래서 이런 식의 예상 질문을 뽑는 거죠. 이거 뽑아서 근데 그냥 첫 번째 그냥 답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뭐 파생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11-1번, 11-2번 질문들까지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서울대 기획균형은 이런 면접을 보고 있고요. 다음 연대. 연대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이 이렇게 약간 뭐라고 말씀드려요? 표준화돼 있죠. 예, 전부 이제 약간 똑같이 만들어놨고 거기 보시면 이제 기획균형도 네, 뭐 활동 우수형이나 국제형이나 이런 거 같은 유형의 면접을 본다.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 현장 녹화 면접이고요. 8분 준비에 5분 녹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올해 좀 뭐 문제가 바뀐다고 예고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작년까지 이제 21년부터 24년까지가 되게 이제 포맷이 똑같았거든요. 네, 보시겠지만 근데 그거가 좀 달라진다고 했는데 어쨌든 제시문 그래서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 확인 면접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요거 이제 수능 전 면접이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래서 이제 기회균형 이건 작년 문제예요. 작년 문제 보시면 일단 특징이 문이과 동일 연대는 문이과 동일 연대는 문이과 동일한 거고 그래서 이게 사실 기회균형은 문제 형식이 좀 해마다 조금씩 바뀌어 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추천이나 활동 우수나 뭐 이런 것들은 21년부터 24년까지 정말 완전히 거의 똑같거든요. 이게 블라인드에는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연대 문제는 조금씩 유형이 바뀌어 왔는데 일단 작년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나왔고 그래서 이제 수많은 학생들이 엄청나게 후회를 했죠. 왜 후회를 했냐? 우리가 보통 이 기회균형 문제는 애들이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래도 예를 들어 뭐 추천이나 화로 문제보다 쉽지 않을까. 왜냐면 쉬운 해도 있었거든요. 쉬운 해도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뭐냐면 여기 좀 정리를 해보면 채팅창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연세대학교가 뭐 지금도 있긴 있지만 고른 기회하고 기회 균형이 있었어요. 근데 기회 균형 문제는 어 이제 항상 화로나 그 추천형과 달랐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기준 생각을 한 건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기회 균형이죠. 근데 기회 균형은 23년까지만 해도 활동 우수랑 같이 같은 날 면접을 봤거든요. 음. 그래서 똑같은 문제 풀었어요. 어. 이제 다만 상대적으로 기획유형 친구들이 활동 우수에 비해서는 이제 준비가 좀 덜 돼 있다 보니까 변별력이 좀 떨어지긴 했죠. 그래서 어쨌든 이걸 이제 수능 전원 땡겨 놓은 건데 두 개를 합쳐가지고 네, 이 문제를 보시면 지금 포맷이 그냥 추천형 화로형이랑 똑같았어요. 진짜 3자 비교시키는 거. 오히려 작년에 추천형은 가나 두 개 비교시켜서 오히려 조금 쉬워졌거든요. 그리고 라에서 동물이 다른 전략을 쓰는 이유를 다양한 영역과 체지문과 분석도 나왔고 그래서 이거를 뭔가 그냥 막연히 근거 없이 쉽겠지 쉬울 거야 다른 애들 준비 안 할 거야 했던 애들은 진짜 다 떨어졌어요. 거짓말 안 못해요. 그리고 연대 교과형이나 활동우수형 같이 그 같은 레벨로 준비했던 애들은 여기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그 추천형 문제 잘 못 본 친구 이거 잘 봤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면접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기회균형 전형 면접이라고 해서 특히 이제 올해처럼 뭔가 변화가 예고됐을 때에는 자꾸 이제 그 특히 이제 상대 준비가 부족한 학생들 오히려 준비를 더 해야 되는 친구들이 자기 충족적 예언을 해요. 쉬울 거야. 다른 애들 못 볼 거야. 아니 그럴 시간에 준비를 해요. 준비를. 그래서 다른 전형과 같이 준비를 해라. 그리고 이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거 지나갔나? 연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균이든 화로든 추천형이든 어, 문제를 이렇게 블라인드 해놓고 보면 무슨 문제인지 잘 몰라요. 거의 포맷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적게는 4년치, 많게는 15년부터 문제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거의 10년치 문제가 공부할 거리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해피한 거죠. 내가 준비할 거리가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 이게 뭐 수능도 아니고 기출이 쌓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처럼. 무슨 뭐 문제집이 많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상업성이 없는 분야다 보니까 입시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 제가 해봤을 때 그 20년, 10년치 문제 기출 다 합치면 1년 평균에 한 세 개 정도 돼서 30개 정도 되거든요. 그건 다 풀어보고 가야죠. 그 정도 난이도도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다음 고대 가겠습니다. 고대는 이제 여기는 12분 준비 6분 면접이에요. 연대는 8분 준비 5분 녹화고 고대는 12분 준비 6분 면접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날짜는 여기 나왔다. 안 나왔는데 어쨌든 11월 중에 면접을 본다. 그럼 이건 아무래도
궤적 11월 중이면 궤적과 같은 날 뭐 궤적 한 주 전에 보거나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수능 전 면접이다. 이제 뭐 이거는 중요한 건 어떤 납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고대 고른 기회 문제들은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이게 보면 여기는 문과 이과 문제가 다릅니다. 왼쪽 게 문과 문제고요. 오른쪽 게 이과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는 여기 마찬가지 아이들이 똑같이 최면을 거는데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마하고 좀 차이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연대 기획균형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다른 뭐 일반 전형이나 교과 전형과 비교했을 때 면접 난이도가 뭐 70% 정도의 난이도로 나왔어요. 작년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90에 100%고. 근데 고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보통 8, 90%의 난이도를 지켜갑니다. 그러니까 지시문의 길이만 약간 짧은 정도예요. 그래서 변별이 정말 확 나죠. 변별이 정말 확 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제가 이 두 면접, 주로 이제 뭐 고대 일단 두 면접하고 되게 안타까웠던 경우 뭐냐면 그 기존에 이제 모 대학에 서성한 뭐 고 레벨 대학에 이제 재학하는 학생인데 어, 그 전에는 생각을 못했다가 이제 다시 연고대 보름 기회로 이제 썼는데 붙은 거예요 1단계가. 본인 말로는 이제 될 줄 몰라서 준비를 전혀 안 했대요. 그리고 이런 재시문 면접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딱 일주일 전에 온 거죠. 면접 일주일 전에 발표가 났으니까 일단 발표 났으니까 이제 문과 친구였는데 그때부터 이제 문제를 푸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 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접을 해본 적도 없고, 그다음에 이런 재시문 내용도 되게 낯설고, 대부분은 사실은 이제 보통 대학 1년 정도 다니면 특히 문과 같은 경우 이런 비문학 제시문에 좀 익숙해지거든요. 대학에서 이런저런 교양강을 들으면. 근데 그 친구는 그게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아깝게 기회를 날렸죠. 학교를 뭔가 약간 갈아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하나 있었고, 또 다른 친구는 이제 조금 면접 준비를 나름대로 했다고 하는데, 어,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는 뭐 이제 뭐 정시도 봐야 된다라고 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냥 한 번 정도 그냥 고른 게 기출만 다 풀어보고 갔어요. 그럼 이제 한 5개, 6개 정도 있죠.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되죠. 실제로 그 면접 본다 복귀를 해서 보냈는데 1번부터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면접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여기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면접의 변별력이 크기 때문에 일단 1단계를 통과하면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이 재시문 면접인 전형에서 항상 똑같이 말씀드리는데 원서를 넣었으면 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뭐 준비를 했는데 안 되면 꽝이잖아요. 그건 맞는데 문제는 준비를 안 하면 돼도 꽝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 이 고른 기회나 기회 균형은 학생들의 면접 실력 차이가 워낙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당히 그 순서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면접에 대한 이제 뭐 난이도 뭐 이제 후기들 좀 나와서 이제 가지고 와봤는데 여기 이제 뒤에 문제가 나와 있죠. 근데 기회균형 2의 제시문은 작년도 기출문제와 비교했을 때 기출문제보다 어려웠죠. 꽤 어려운 수준의 제시문이 나왔지만 두 번째 면접이어서 현장감과 긴장감을 푸는 방법 터득해서 잘 풀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다음에 뭐 이상 질문을 골라줬기 때문에 합격했었다. 이건 이제 저기 서류 면접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약간 쓰는 어떤 언어의 문제거나 이제 관점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는 학교에 좀 오래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 과정들을 밟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은 면접관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그런 이제 시각이나 언어들을 좀 쓰게 되죠. 상대적으로.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 그런 시각에서 접근하는 면접에서 의미가 있었다는 서류 기반 면접 후기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3 체크 포인트 좀 살펴보죠. 여기 뭐 면접으로 나와 있었는데 자, 우선 이제 뭐 비교해라. 그러니까 고대 같은 경우가 이제 이 두 개 비교한 게 1번 문제고요, 보통은. 연대 같은 경우는 3개 비교하는 거 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면접이 되게 막막해 하는데 특히 이제 이 고른 기회나 기회 균형에서는 그런 경우에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익혀갈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원서를 쓰기로 결정을 하신다면, 그러니까 뭐 무슨 전형을 굳이 쓸지는 모르겠지만 학과까지는 어쨌든 재시문 면접을 나는 보게 될 거다 하나 이상 그렇게 보신다면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보통 7월 셋째 주나 넷째 주부터 개강을 해요. 저도 그렇고 다른 학원들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따로 기회균형 반이 있지는 않거든요. 이게 워낙 이제 인원이 작다 보니 그렇게 따로 반을 못 만들기 때문에 뭐 기존 연대반이든 고대반이든 서영고반이든 들어가서 준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뭐 그래프 분석 같은 거 많이 하죠. 연대 문제가 종종 나오는데 이제 답변 또한 핵심 내용만을 간결하게 담을 수 있도록 구조화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연대 문제 같은 경우 특히 이제 5분 정도에 맞춰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시간에 맞추는 연습도 사실은 뒤로 갈수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마다 말하는 속도는 다르니까 이 친구는 이제 불필요한 문장을 삭제하고 시간에 맞춰서 한 8문장 정도 구성하는 걸 연습을 해서 성공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죠. 그러니까 교내에서 진행한 제시 면접, 교내에서 진행한 제시 면접 수업이 꽤 있습니다. 어쨌든 특히 뭐 특목고 같은 경우에 교내에서 이렇게 진행들을 해주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경우는 드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과거에 그냥 논술 수업을 하시다가 요새 논술 수요가 없으니까 그냥 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 학교에서 그냥 뭐 사회탐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이게 테크니컬한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콘텐츠랑 동시에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사실 히스토리를 좀 알아야 돼요. 이제 연대 문제가 어떤 식으로 변천을 해왔고 고대 문제가 어떤 식으로 변천을 해왔고 그걸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사실 또 중요한 거는 다양한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어디서 틀리고 뭐를 잘하고 뭐 더 이런 걸 좀 하면서 약간 그런 노하우가 필요한데 사실은 교내에서 하시는 거 면접 수업으로는 그 부분을 충족시키기 어렵죠. 그래서 아마 1학기까지는 이런 지식 면접 학교에서 해보시는 건 충분히 유의미하고요. 근데 이제 여름방학부터는 네, 가능하다면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강사들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이제 연세대학교 여러 전형의 다양한 기출 문제 접한 거. 그러니까 내가 기균을 보니까 기균만 풀어야지가 아니라 뭐 추천도 풀고 뭐도 풀어야 되고 고대도 마찬가지죠. 내가 고른 기회만 풀 게 아니라 뭐 계적까지는 모르겠지만 계적은 좀 이제 차원이 다르니까 이제 12분 중에 6분 면접을 보는 뭐 학업우 수형 전형이라든지 기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외국민 전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폭넓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 자,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이제 고2, 고1 같은 경우 조금 이제 롱텀 플랜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고려대학교가 이제 올해 입학 설명회 자료에서 서류 평가 기준을 좀 여느 해에 비해서 좀 자세히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왔고 아까 이제 고대 고른 기회는 학업 역량이 50%, 자기개발 30%, 공동체 역량 20%라고 했는데 학업 역량은 사실은 큰 차이가 안 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결국 어디서 갈라질 것이다. 자기개발 역량에서 갈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학업 역량은 학업 성취도, 학업 의지, 기타 요소고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내신이 주를 이루는 포인트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신은 학교별로 다르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고를 하나고랑 저기 어디 이제 시골에 있는 일반고랑 내신을 똑같이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입결을 분석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학업 역량에 대해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 엊그제 설명했던 이 자료가 있었으면 좋았을 못 썼는데 기본적으로 뭐를 봅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전과목 다 보죠. 그러니까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 뭐 국영수 사과만 갖고 따지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건 교과 전형이고요. 종합에서 이루어지는 내신은 다 전과목을 똑같이 아니 단위수를 곱해서 보는 겁니다. 네, 그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뭐 석사 등급 산출 과목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나와 있고 이 학교는 공부를 꽤 잘하는 학교네요. 지금 보실 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표준 편차가 크지 않죠. 표준 편차가 한 10에서 10 초반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제 보통 말씀드리는 B그룹 학교 그러니까 서울대를 보통 그리가 20명 이상 보는 학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친구는 이 학교는 이제 앞에 거랑 같은 건가 잠깐만 앞에 거랑 많이 같은 거라면 같은 학생 거라면 이 2.8 지원자가 2.8 그 상당히 높은 편이죠. 2.8점 그냥 2.87이 아니라 상당히 높은 내신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고, 생일반고를 친다면, 2.20이구나.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네요, 이렇게 되면. 아니, 이 학생, 이거랑 이제 앞뒤가 그냥 같은 걸로 본다면, 자릿수가 다른데. 네. 이렇게만 놓고 본다면 지금 굉장히 잘하는 학교 2.87이고, 거의 뭐, 문과에서는 모든 과 다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과에서도 의대 정도 빼고는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제 그 정도입니다. 자, 다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2.87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고교별로 내신은 다르게 따진다. 다음에 자기개발 역량, 계열 관련 역량, 탐구력, 기타 요소. 그러니까 탐구력이 소위 말하는 심화 탐구적 역량이죠. 그 부분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이 부분 되게 강조하잖아요. 마침 신소재네요. 또 마침 이 친구가. 그래서 이제 그 모집 단위 과목과 어쨌든 여기는 저희가 화학하고 물리를 기본 세팅으로 가잖아요. 공대 쪽에서도. 그럼 이 보면 이 친구는 지금 위계 그 순서에 따라서 화학 원투 다 들었고 물리 원투 다 들었고 고급 물리까지 갔네요. 그럼 이제 굉장히 이제 충분히 이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뭐 그리고 고급 화학도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보면 상당히 뭐 충실히 이수했다라고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적합성을 갖춘 친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수단 사표 0.87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죠. 요거 교과 관련 역량의 학생물의 비교과 역량을 자율 동아리 진로서 종합적으로 평가에 활용한다. 내신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30%에 가르는 요소다. 그리고 이제 고대가 이제 올해부터 요걸 좀 노골적으로 되게 강조를 해요. 이 핵심 과목들. 그래서 좀 물어보시잖아요. 꼭 이렇게 이거 이수 안 하면 떨어져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근데 아마 붙은 학생들은 대부분 이수를 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 역량은 뭐 사실 대부분 있겠죠. 대부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서류평가 절차 나와 있고 공동체 연부 나와 있고 여기서 이제 저 뭐 미인정 결석 이런 게 있으면 문제는 될 수 있겠죠. 대부분은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공사는 뭐 제가 이제 50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보통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저는. 네, 일단 이 정도 그래서 1, 2학년 염두에 두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30%긴 하지만 이게 지금 고대 학업우수랑 같은 포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자기개발 역량 쪽을 챙기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수 과목은 안 들으면 거의 이제 어차피 이렇게 경제 고대 이상 되는 데서는 약간 치명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제가 오늘 전달드릴 내용이고요.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 가능한 범위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회균형 전형으로 이제 약간 주제를 잡긴 했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입시와 관련해서 무엇이든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 주시면 가능한 범위 안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제 질문들 주실 동안 제 프로그램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고3이나 유생 같은 경우는 일단 기말고사 끝나는 대로 배치 컨설팅 생기부 미리 주시고 어쨌든 제가 좀 살펴본 다음에 수시 원서 6개 어떻게 쓰면 좋을지 말씀드리는 거고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생기부 기재를 좀 학생에게 자율권을 주시는 학교라고 하면 이제 이 배치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생기부의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좀 지을지 아까 보셨던 창체나 세특 쪽에 어떤 컨텐츠가 들어가고 키워드가 잡혀야 할지를 드리는 거 120분 한 번 만나서 진행하기도 하고 이건 이제 주로 과목별로 마감이 다르다 보니까 뭐 카톡으로 애들이랑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좀 진행하고요. 이 원포인트 많이 물어보시는 원포인트는 뭐냐면 뭐 요것만 따로 하시기보다는 이제 배치랑 같이 짝으로 하시는 거예요. 패키지로. 그래서 그 이제 저랑 컨설팅을 하신 다음에 뭐 학교 컨설팅도 하실 수 있고 또 다른 곳에서 컨설팅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뭔가 좀 내용이 다르다. 뭔가 새로운 얘기 들었다. 근데 검증을 해야겠다. 교차 검증을 그랬을 때 요 이제 원포인트 컨설팅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얼굴을 뵙는 건 아니고요. 뭐 전화라든지 아니 카톡이라든지 이런 걸로 한 번쯤 뭐 주로 이제 8월 15일 이후가 되겠죠. 8말 9초쯤에 확인하시는 그런 추가 상담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배치랑 원포인트를 같이 묶어서 신청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많이 드려요. 따로 하시면 또 그때 비용이 추가가 되니까. 그렇게 되고 면접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 원서 쓰기 전에 내가 1단계 되면 이 면접이 되기는 될까? 이게 걱정되신다면 음, 미리 한 번, 2번 정도 그 면접에 대해서 약간 클리닉식으로 진단평가 받아보실 필요 있다. 그리고 이제 고2나 고1 입장에서는 진단. 내가 지금 이대로 가도 될까? 뭐 기회균형 전형을 뭐 염두에 둬야 될까? 아니면 기회균형보다는 그냥 다 일반 전형 가야 될까? 어쨌든 그런 거, 플랜에 이미 정하는 거. 그다음에 역시 설계. 그러니까 이제 그런 플랜에 따라서 내가 다음 학기에 수행평가 아이템은 뭘로 하고 뭐 창체에서 동아리에서 무슨 실험을 할까 이런 얘기를 정하시는 거 역시 이런 시간 잡아서 진행합니다. 이건 이제 고2나 고1이고요. 주로 7말 8초에 많이 하세요. 방학 기간 동안. 그때 같이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중학생 같은 경우도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이거 좀 제목이 잘못되네. 면접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과는 MMI 면접만 진행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기회균형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물화생지 2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면접을 그냥 진행을 같이 하는데 뭐 이제 계열적합이나 연대 활동 모습도 가끔 2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이렇게 그 그룹 수업으로 진행을 못하고 이제 개인 수업으로만 약간 이제 기회균형 이과까지 진행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요 수업 지금 보시는 거는 문과입니다. 문과 수업이고
여기는 이제 이런 이제 서연고 기출 문제들. 근데 뭐 기회균형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기본 요 전형 문제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같이 감으로 해서 어쨌든 이제 원서 접수 전까지 8주 동안 기본기를 완성을 하고 원서 접수 후에 또한 8주 동안 이제 약간 그다음 이제 뭐 인터미디에이트 다음 단계 나가고 그리고 1단계 발표 나면 파이널로 가고 이렇게 약간 3단계로 면접 준비를 하니까 아까 이제 보셨던 후기 친구들이 다 이런 정규반 들어왔던 친구들이거든요. 저랑 개인 수업한 친구들은 몇 안 돼요. 다 정규반 따라왔던 친구들이니까 요 반들 관심 있으시면 문의를 주시면 제가 뭐 약간 제가 뭐 일산에서도 수업이 있고 뭐 강동에서도 있고 저희 대치에서도 있으니까요. 적절한 시간과 그것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제 업무용 휴대폰 번호니까 문자 남겨주시면 뭐 컨설팅이든 면접 수업이든 임해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요 정도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 아니 뭐 프라이버시가 걱정이 되시면 DM으로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지원 자격이 이게 되나요 안 되나요는 제가 권위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입학처에 직접 확인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아, 다른 학교 기회 균형을 왜 안 하느냐? 일단 요 스펙과 면접이란 큰 주제를 잡고 있는데 그래서 면접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재시무 면접 설명을 하는 그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는 재시무 면접을 보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일단 서연고로 한정지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특별히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